저는 그거는 있습니다. 물론 이 일을 하고 있을 때도 힘든 순간도 좀 오기는 옵니다. 근데 그래도 저는 사람이랑 그렇게 어울려서 사는 그런 생활을 좀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활이 되면 스스로가 좀 웃게 되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좀 살아나게 됐고 행복하게 됐었다라고 좀 요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남해군 삼동면 지종리, 전통 어로 방식의 죽방염으로 유명한 이곳에 맛집으로 꼽히는 일본식 돈가스 집이 있다. 그리고 돈가스를 손수 만드는 이는 바로 오늘의 주인공.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에 온 지 20년 됐습니다. 아오키 료타라고 합니다. 일본 사람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돈가스 어떠세요? 정말 좋아하세요? 여기 맛있죠. 남해 이제 귀농한 지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옵니다. 모밀, 냉모밀하고 이 엇가스 이렇게 주는 게 나는 맛있어서 자주 와요. 관광객은 물론 이미 주민들도 단골이 돼버린 일본식 돈가스는 아오키 류타 씨 부부의 남해 정착에 큰 밑거름이 됐다. 두 분은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제가 일본어 학원 선생님이었고요. 제 와이프는 그때 학생, 수강생이었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는 일본에서 한국에 온 계기가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저는 교환학생으로 왔었거든요. 대전에 있는 모건대학교라고. 1년 동안 있으면서 한국어 배웠는데 너무 한국 생활이 재미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학교를 졸업을 해서 일본에 가서 또 취직을 했는데 너무 일본 생활이 재미가 없었어. 그래서 좀 돈을 모으고 바로 한국에 왔습니다. 어떻게 남해로 오게 된 건가요? 남해로 내려온 계기는 이제 아이들 교육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살 때 자폐 스펙트럼 경계에 있던 아이여서 일반 학교에 보내기에는 저희가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장애 학교로 가기에도 아이가 경계다 보니 애매한 상황이었는데, 저희는 그런 걸 믿거든요. 이제 자연과 함께 사는 아이들은 조금 더 마음적으로나 그런 심지가 단단해지는 그런 거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찾던 와중에 1단에서 남해는 끝과 끝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찾게 돼서 남해를 오게 되었습니다. 잘 알지도 못했던 남해에 정착할 당시 어려웠던 점은 없으셨나요? 일단 일자리가 없는 거. 뭐 일자리가 없고 주거 환경이 할 수 있는 공간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았는데, TV에서 보면 시골 생활 어렵다고 많이들 하시는데 생각보다 시골 생활이 저희는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저희가 지금 거의 한 이제 마을 어르신들 분들을 이제 같이 이렇게 하면서 많이들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하는데, 저희가 어려웠던 부분들을 얘기하면 기꺼이 뭐 두 팔 벌려서 도와주시고 하시니까, 아, 시골에 뭐 텃세 있다는 거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도움을 더 많이 받고, 그리고 배타적인 곳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진짜 운이 좋게 너무 다 좋은 분들을 만나서 정말 편안하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남해를 살면서 장단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장점은 저희가 도시에 살면 아침에 눈 뜨면 똑같은 패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남해에 살고 있는데 저는 분명히 똑같은 패턴인데 주변 환경은 전혀 똑같지 않더라고요. 우리 진짜 한 2월까지만 해도 저 벚꽃나무가 꽃을 필까? 막 그렇고 진짜 너무 추워가지고 이랬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너무 예쁜 벚꽃나무가 눈앞에 펼쳐져 있고, 그리고 정말 예쁜 꽃비가 내리고 있는 이 환경들,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똑같은 패턴으로 돈가스를 만들고 손님들을 만나고 하지만 자연 환경은 계속 꾸준히 바뀌더라고요. 그게 쉽게 접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게 너무 장점인 것 같고, 그리고 그런 환경들을 우리 가족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 그런 부분들이 너무 남해에서 살고 있는 장점인
것 같고 맞습니다. 단점은 우리가 이제 도시에서 이제 음. 편하게 이용했던 마트나 아니면 병원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제일 크죠. 병원을 가려면은 1시간 뭐 아니면 40분에서 1시간 정도 나가야지 병원에 이제 뭐 건강검진이나 받을 수 있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 남해에서 살기에는 조금 불편하긴 한데 그렇다고 뭐 아예 병원이 없는 건 아니라서 막 그래도 이게 그 골든타임 필요한 그런 질환 같은 것들이 갑자기 터지거나 그랬을 그쵸. 때 뭐 심장, 뇌 그쪽에 터졌을 때는 사실은 그쵸. 지금은 많이 힘들 것 같다 그쵸. 그런 위험하죠. 생각이 듭니다. 막 제가 한 가지 좀 장점으로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었던 게 막 초창기에 특히 사실 우리도 그렇게 금전적인 부분에서 넉넉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쵸, 그쵸. 근데 와, 사실은 돈이 막 없다라기보다만 조금 힘들었을 때 그래도 좀 주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그런 도움 같은 것들이 그쵸, 그쵸.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옆에 집에서 이거 이게 많이 만들었으니까 너 먹어 이렇게 하면서 맞아, 이게 맞아. 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어, 여기서는 진짜 굶어 죽지는 그쵸, 못하겠구나. 그쵸. 시금치 철 되면 시금치 시금치. 주시고 시금치를 뭐 어떻게 저는 요리를 할 줄 모르니까 시금치 어떻게 먹어요? 못 먹으면 그냥 라면에라도 넣어 먹으라고 그럴 정도로. 근데 사실 시금치가 싼 게 아니거든요. 값이 맞아요. 한참 뛸 때는. 근데도 이제 쉽게 나눠주시고 네. 하니까. 보면은 남해에서도 만난 수많은 이웃들과 교류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아까 해주시던데 여기가 아예 연고도 없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은 없어서 이제 저희를 좋아해 주시고 저희 또한 그분들에게 이제 또 서로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통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또 만나게 되고 그리고 저희 아빠가 원체 사람을 진짜 좋아해요. 이 정도로 사람을 좋아하나 싶을 정도로 사람을 진짜 좋아해서 그리고 또 아빠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사람들도 아빠를 좋아하니까 그런 교류가 생기고 그리고 이분이 말은 일본 사람이라고 하지만 손님들 중에서 정말 가끔 일본 사람 컨셉이냐고 물어봐요. 말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한국에 20년 정도 살다 보니 조금은 자연스러워진 것도 있는데 이 말투에서 한국 사람이 그런 그렇죠. 완전한 독특한, 자연스러움은 없으니 혹시 컨셉이냐 할 정도로 그래서 그리고 술도 엄청 좋아하고요. 그래서 술 문화도 술 배우면서도 사람들이랑 또 교류를 그렇죠, 하고 많이 배웠죠. 네. 그리고 어른들이랑도 네. 또 배우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교류도 많이 하고 술도 많이 마시는데 작은 학교 살리기 활동부터 다양한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네. 일단 학교의 모임으로서는 일단 제가 한번 학교 축제 때 약간 공연도 아닌 공연이겠죠. 그 기타로 솔로 기타. 제 개인 기타로 솔로로 그 노래를 기타 치면서 노래 한 적이 있었더니 그걸 보시고 학부모분들이었죠. 처음에는 좀 많이 저한테 기타를 배우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거 계기로 만들게 됐었던 게 지금도 하고 있는 G 코드라는 그 기타 동아리 있는데 거기서 지금도 강사로서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 쪽에서는 그 저번에 이상훈 선생님이 주제를 하셨었던 그 사물놀이 매구 농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물놀이랑 또 다른 결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한국 전통음악 저도 이게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전통음악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사실 상호 선생님이랑 만나게 되는 게 참 반가운 게 뭐냐면 그럼 제가 정말 배우고 싶었었던 부분들이 정말 잘 가르쳐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전통 음악도 배우게 되고 음악 생활을 하게 되고 그게 정말 좋습니다. 또 밴드. 그렇죠. 그리고 밴드는 이거는 그 마을이랑 마을 같이 마을. 하는 건데 이렇게. 이상훈 선생님이 처음에 거기 가가지고 그 노래를 몇 곡 하셨는데 또 저를 섭외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밴드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뭐지 요식업 분들이랑 하는 술 모임. 술 모임. 네. 술 모임 몇 개. 네. 기억에 남는 추억이 있으세요 혹시? 지금 막 진짜 떠올랐던 거는 그 전에 이제 매구의 아빠가 징을 담당하세요.
징을 담당하시는데 보면 그 징을 꽹가리처럼 치세요. 그래서 원래 징은 징, 징 이렇게 네. 쳐야 되는데 징징징징 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좀 액션이 좀 커요. 이게 제가 이게 근데 이렇게 좀 이렇게 좀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이 아 징이 정말 가볍고 편한가 보다 해서 징을 했다가 정말 울상을 지은 적이 있을 정도로 징이 가볍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요타 쌤 같은 경우는 징을 이제 꽹가리처럼 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치다가 이제 힘들게 했던 적이 있었고 또 지금 막 생각났던 거는 그 노래 솔로 기타를 했을 때 그때 이제 학부모님들이랑 다 같이 있는 자리였는데 갑자기 갑자기 연비 엄마 사랑해 그거. 갑자기 그래서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데도 네. 좀 많이 부끄러워서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 에피소드. 그 금지 내렸거든요. 네. 연민이 엄마 사랑의 예, 금지. 남해에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이 드세요? 자기만의 행복이라는 그 죽은 좀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축. 따라서 그냥 기준이라든가 축이라든가. 근데 사실은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축에다가 남의 환경이 굉장히 맞았었던 상황이라서 저는 지금 여기서 행복함을 많이 느끼고 소소한 부분에서 좀 행복감이나 그런 것들이 그리고 감사함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 옆에 그 와이프가 있는 것도 아이들이 있는 것도 다른 사람이 있는 것도 이게 당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요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제 어머니 돌아가시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소소한 그런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좀 그래도 있는 거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들이 사실 많이 느끼게 됐었거든요. 그때부터 사실 저는 많이 남해 사는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이게 좀 근전적으로 느낄 수 있게 됐었던 것 같아요. 남해살이를 고민하는 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남해는 부족한 것도 많고 필요하지만 없는 것도 많은 곳이지만 그거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 나의 욕심 아니면 내가 가져야 되는 그런 것들을 최소한으로만 생각하고 정말 마음 내려놓고 릴렉스하게 오시면 그보다 더 큰 것들이 나에게 오는 것 같아요. 같이 어우러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남해는 가지고 있으니 그냥 비워두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오신다면 그보다 더 크게 많은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요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음악은 언제부터 그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부터 시작했었던 것 같습니다. 보면은 이제 매번 나올 때마다 보여주시는데 네. 이런 기회에 여러 차례가 있었는데 주민들과 함께하는 행사에 공연을 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뭐 하나는 제가 즐기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다양한 그 업종 사람들이랑 그 하고 있습니다. 그 농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옵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저같이 여식업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러다 보니 여러 그런 업종의 그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손님으로도 올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그 약간 우리 밴드로서 주변에 좀 이렇게 뭔가 하나가 되는 그런 느낌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붙듯하죠. 사실 그 순간 때문에 저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낯선 사람들과의 어울림이 어느새 류타 씨네 가족을 남해에 뿌리 내리게 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 밤에는 여기 어떤 이유로 오신 거예요? 네, 우리 밴드 연습으로 왔습니다. 혹시
밴드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줄 수 있을까요? 아, 네. 우리 밴드 이름은 산주 음모래 밴드라고 하고요. 농부, 어부, 캠핑장 관리자, 그 피아노 강사님 이것저것 여러 그런 직장인들이 좀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밴드입니다. 매주 정해진 요일마다 모여 합을 맞추고 마음을 맞추는 사람들. 저마다 어떤 사연으로 상주 음모래 밴드에 합류한 걸까? 멤버분들이 어떻게 음악을 시작하게 됐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저도 모든 멤버분들이 어떻게 시작하는지는 좀 잘 몰라가지고 그러면 제가 지금 한 분씩 다 알아봐도 괜찮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좀 계시는 멤버분들한테 어떻게 음악 시작하게 됐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밴드 보컬 이상호 선생님입니다. 네. 네, 음악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음악을 시작했다기보다는 이게 밴드를 시작한 건 제가 재작년에 네, 그 남해군 화전가요제 때 네, 대상을 받으면서 밴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네. 저를 땡겼죠. 그래서 같이 밴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게 됐죠. 처음에 그냥 음, 좋아서 시작하게 됐죠. 뭐 좋았어. 네. 그 마냥. 어떤 밴드 음악 듣고 메탈리카라는. 메탈리카 좋죠. 저는 교회 다니면서 아, 음악 시작했어요. 그러면 교회 연주자로 그러면. 네네. 원래 음악을 좋아했고 여기 와서 보니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이게 밴드가 만들어지게 됐네요. 저는 교회에서 그래서 반주하면서 아, 네네 교회는 반주하셨을 때는 그럼 밴드에서 하셨었던 거예요? 아니면 혼자서 피아노를 하셨었던 아니죠 거예요? 찬양대 반주 찬양대 아, 반주를 우리 그래서 산주 음모래 밴드에 이기 멤버를 일단 모집을 했었거든요. 그때 그 기타랑 보컬로 오셨었던 분이십니다. 이지현 씨입니다. 네. 이현지. 아, 죄송합니다. 막연히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서 낙원상가에서 우쿨렐레를 하나 사서 독학을 혼자 하다가 어떻게 남해에서 기회가 돼서 네. 공연도 좀 하게 되고 어? 그래서 그러셨어요? 네. 아. 이렇게 연락을 해서 한번 수습으로 같이 한번 해보고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음악을 좋아했고 그다음에 그 옛날에 제가 농악놀이를 마을에 다니면서 농악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맞다. 농악을 좀 이렇게 하셔서 가지고 그래서 이게 그 산모, 상무. 예, 산모도 그것도 하셨었고, 네. 예. 그러다가 이상호 씨를 알고부터 여기 합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 이분이 그 농업을 하고 계시고 또 이자님도 하고 계시고 하셔서 굉장히 다양한 멤버가 우리 밴드에 있습니다. 네, 이게 우리 밴드의 그 제일 특징이자 단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콘독재현님이라고, 예, 그분도 오늘 일정 때문에 그 못 오시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만 항상 그분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밴드를 하면서 좋은 점은 어떤 게 있으세요? 저는 밴드라는 게 가로와 세로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가로라는 것들은 그 리듬, 그리고 세로라는 것들은 그 음계. 그게 딱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하게 저렇게 맞았을 때, 딱 맞았을 때 역시 그 소리가 정말 그 뭐지 딱 맞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 소리 날 때는 진짜 이 소리 때문에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아, 네. 일단 연습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만 일단 저도 많이 그 가게나 그것 때문에 그 연습할 시간이 좀 많이 못 만들어서 그 부분은 좀 아쉽고요. 그리고 대신 우리 가게 오시는 손님들한테 최대한 우리 밴드가 공연 같은 거 있을 때 그게 알리려고 그 홍보나 그런 것들은 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해 첫 공연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아, 예. 어떤 공연이었고 소감이 어땠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10월 마지막 날이 그 밤에 공연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그때 야외에서 공연을 했었던 것들이 굉장히 오래간만에 했었었고 또 그때 공연 때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많은 분들이 앞에서 하니까 정말 사실 제가 많이 신났었습니다. 무대에서 내리고 저도 기타 치고 막 그렇게 해서 좀 난리 폈었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어떤 공연들이 이제 주민들한테 다가가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나요? 아, 네. 올해는 일단 5월달 2번 공연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때는 5월 초시라서 좀 이렇게 뭐 봄처럼 좀 가벼운 마음으로 그런
오셔서 좀 즐기실 수 있는 그런 공연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일단 10월 마지막 날 그때는 꼭 종이 공연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밴드로 주민 팬들에게 만나고 싶으신가요? 정말 잘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만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밴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보물은 제 옆에 있는 김미선 씨 그리고 제 아이들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그런 행복함이라는 것들은 당연히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 주변에 우리 와이프랑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인정해주기도 하고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환경이 있어서 제가 지금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인생의 보물은 우리 와이프랑 그리고 가족 이렇게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기타 아니에요, 기타. 제 보물은 제 와이프랑 그리고 가족입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일산에서 남해로 운명처럼 만난 아내와 또 운명처럼 만난 남해의 인연들. 아오키 류타 씨와 김미선 씨 부부의 행복한 남해살이는 모두 비우자 시작됐다. 그 빈자리를 다시 채워준 이웃들과의 추억, 그 소중한 기억이 오늘도 이들을 행복한 꽃길로 이끄는 게 아닐까.